변동성이 강해지는 장세에서 더더욱 필요한 이 중요성이 빛나는 시간이죠. 마켓디너의 하이라이트 후반전 강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튀어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삼성전자 노사 합의도 있겠고요. 엔비디아 관련 호재도 있었겠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 기대감이 생겼다. 이런 발언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생각보다도 오늘 반등이 훨씬 강했는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이 진짜 오른 이유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의 이 상승이 기술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추세가 다시 이어지려는 걸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 15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이 정필승 파트너님 나와주세요. 네, 후반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죠. 오늘 시장이 기술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이냐. 일단 ADR로 너무 많이 밀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또 양봉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러면 진짜 추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요. 호재보다는 악재 완화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호재보다는 악재가 완화가 됐다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호재로 나올 만한 게 크게 없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유조선이 통과한 거 물론 그게 또 호재로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재성보다는 우리가 지금 여지껏 계속적으로 생각해 왔던 그런 악재,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눌러졌다, 좀 완화가 됐다 이 정도로 좀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일단 저점이 한 7,200포인트가 저점인 것 같아요. 일단 7,200포인트가 저점이고 여기를 통과를 해서 뚫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악재가 완화가 되면서 바로 슈팅이 나와줬는데 무려 코스피가 8.42%가 일단 올라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쟁 이후에 갑자기 엄청나게 급락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12% 뛰고 16% 이랬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 요즘에 6%, 5%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거는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냐라고 좀 바라본다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오늘 대형주가 움직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가장 컸던 거는 삼성전자의 그런 부분 노조에 대한 부분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하겠다,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하겠다, 정부가 이제 더 노력하겠다, 가보자, 이런 또 보도가 나오니까 오히려 장중에 코스닥에서의 수급이 코스피로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엄청 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일단 아무튼 코스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은 일단 저점이 1,050포인트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때는 진짜 말도 안 됐죠. 이때 이제 전쟁 때인데 전쟁하고 그냥 그대로 밀어놓고 그냥 다시 그 다음 날에 민 만큼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워서 대충 저점이 이 구간이더라. 그게 정확하게 1,0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50에서 저점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근데 한 4.73% 오늘 올라갔잖아요. 코스피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 전환은 돌려줬다. 하지만 수급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이 일어났다. 코스닥 내에서는 또 코스닥 차별화 장세가 또 일어났다.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났다. 이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재보다는 악재 완화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이냐. 이게 새로운 호재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재를 완화해주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악재가 뭐였냐면 삼성전자 파업 중동 리스크 피크아웃.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종전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다. 최종 협상안을 이란이 이제 받아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가가요. 100달러, 그러니까 99달러, 90 이렇게 살짝 밀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변동성은요. 일어나요. 그냥 단발적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가는요. 80달러까지 내려와야지 폭락이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금리도 내려올 거예요. 이게 시원하게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애매하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 변동성이 결국에는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는데 안정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채 금리도 안정된 거 아니에요. 약간 밀어주고 약간 올라오고 지금 약간 고기 사이에서만 애매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항상 자주 바뀌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일단 100% 종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은 아닙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어제 10시 오전 10시에 협상 들어갔다가 아예 안 되겠다 하고 안 해 그냥 우리 총파업할래 내일부터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노동부 장관이 오후 4시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눴는데 그리고 나온 이제 답변이 결국에는 최종 협상이 됐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기예요. 완전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연기된 거예요, 6월 7일까지. 그러면 그 일정이 아직까지는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섣불리 막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 노조 파업의 그 최종 협상 뭐 이런 거 보면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얘기도 나오고 뭐 전체 한 12% 성과급의 12% 1.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사주 세후 자사주로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협상이 뭐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것도 한번 좀 일단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파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경제적 손실도 크고 그죠? 그리고 또 아까도 뭐 보도 보니까 또 삼성전자 주주들이 또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냐? 이 위법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노이즈가 있다. 이런 거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말도 안 됐죠. 그죠? 엄청 좋았어요. 12분기 연속 매출액이 우상향했습니다. 엄청났죠. 그죠?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금리적인 부분. 엔비디아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죠. 크게 반등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AI에 대한 그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버블이 아니다.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최고다. 뭐 우리 짱.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또 급등한 이유도 뭐 그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 전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망 3법 통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AI에 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매도 구간에 어떻게 보면 수습을 했던 과매도가 ADR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찰나에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랑 막 이제 뭐 전쟁이랑 이게 막 이제 합쳐지면서 그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외국인 매수 전환 여부가 이제 핵심이고 일단 기존의 주도 섹터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반도체, 전력 설비, 전선 이거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래서 추경 매수는 일단 하면 안 된다. 조정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아래 꼬리 달아줄 때 우리가 좀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에 또 팔았죠. 근데 그 매도했던 판 그 폭이 굉장히 낮았어요. 앞전만큼 막 몇 조 대원으로 판 게 아니고 굉장히 낮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폭이 줄여졌기 때문에 또 내일 어떻게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을 대비해서 항상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포트의 방어주 하나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금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FOMC, 연준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됐잖아요. 이란 전쟁 지속되면 금리 인상하겠다. 이게 그들의 기조입니다. 전쟁 끝내라. 전쟁이 계속되면 결국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너무하다. 그럼 우리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예요. 밑에 보면은 FOMC 다만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을 했다. 그렇지만 위원 4명이 FOMC 성명에 반대했다. 동결 과정은 안 된다. 인상해야 된다. 아무튼 그 얘기예요. 인하는 당연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인상해야 되겠다. 4명이 반대했다라는 건 인상해야 돼. 이 얘기예요. 매파적인 성격을 띄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 인상 기조는 지금 연준이 계속 가지고 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리 때문에 이렇게 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증시가 반등 준 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노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됐다 그러는데 안정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정화된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오전에 오후에 빨리 좀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2시 한 49분을 기점으로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 4.6, 20년 5.133, 30년물 5.129 뭐 이런데 지금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크게 뭐다 벗어나지 않았어요. 많이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조금씩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국채금리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유럽 뭐 전부 그렇습니다. 미국, 유럽 전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노르웨이는 이미 금리 인상을 했어요. 유럽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부터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 그래요. 노조 파업의 연쇄성입니다. 이게 참 머리 아파요. 제가 뭐 여기에서 정치적 발언은 당연히 할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왜 이렇게 된 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돈 벌면 나눠라. 조선 IT 업계까지 번졌다. 비상 걸린 산업계 이래가지고 카카오도 LG U+도 이익의 N%를 달라 이러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결국에 그거였어요. 왜 핵심으로 이게 빨리빨리 협상 타결이 안 됐냐면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손실이 나오는 영업 손실이 나는 적자인 그런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지급을 해 달라라는 노조의 그게 요청이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한다 그랬죠. 안 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렬됐다가 노동부 장관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해갖고 얘기가 된 게 적자 사업부도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쇄적으로. 안 봐도 비디오예요. 예.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전부.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여러분, 현대차 오늘 올라가고 너무 나이스했죠? 현대, 모비스도 올라가고 막 너무 땡큐. 현대, 위아 땡큐. 다 땡큐죠. 좋아요. 근데요, 우리나라 강성 노조하면 현대입니다. 현대차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현대 모비스도 지금 노조 파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급입니다. 엄청나게 받는데 더 달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자,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 그다음에 LG U+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달라. 두산 에너빌리티 성과급 지급 방식 개선해달라. 전부 성과급의 N%를 달랍니다. 예,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요.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는 약간 가거든요. 한 번 물꼬를 트면 너도 나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이 또 변동성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비단 삼성전자만 그러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어디에서 계속 물이 계속 막 이렇게 부서지고 막 이렇게 막 물이 흘러나면 이게 변동성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오늘 드디어 땡큐다 반등이다 이게 아니고요.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정필승 파트너님의 열정적인 25분 시장 정리까지 만나봤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한 가지 좀 바로잡을 만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포트폴리오 리뷰 안에서 정필승 파트너님의 누적 수익률을 마이너스 7%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한 집계를 해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마이너스 1%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이렇게 오늘 아쉽지만 필승 파트너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